안녕하세요. 해봄입니다. 2020년이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오늘 저는 8번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2019년은 정말 좋은 한 해였어요.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요. 2020년에도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획과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제 마침 회사에서 전 직원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일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중요성 교육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성희롱 예방법을 배웠습니다. 성희롱 예방법은 우리나라 기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돼요.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벌금을 많이 낸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모두 다 아시죠? 제가 하는 일에는 정말 개인정보가 중요하거든요. 기록과 동의를 얻고요. 반드시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누구 친구의 소식을 물었는데 그 친구 전화번호 좀 그럼 나도 알려줄 수 있니? 하고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서류상뿐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삼자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끝번호만 알려줘도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그게 예전에 사건이 있었는데요. 끝번호만 알려주면 상관이 없겠지 하고 끝번호를 알려줬는데 그게 공개가 됐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끝번호만 알려줘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징역도 살고요. 또 벌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혹시 그 실시간 방송을 하거나 뭐 할 때 그분 동의 없이 어떤 정보를 알려주거나 뭐 친하니까 괜찮겠지 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아주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성희롱 예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우리 버닝썬 사건에서와 같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톡에서 이상한 사진을 누가 올렸을 때 거기에 그런 사진 더 있어? 재밌네. 뭐 이런 흥미롭네 라는 반응을 나타내면 그 사람도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무반응을 했거나 이런 사진을 올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어디까지 조심해야 되지? 할 수 있지만 가령 회식을 갔는데 김대리 누구하고 잘 어울려? 사귀어봐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불쾌하게 생각하면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가끔 일원이들이 오셔서 누구 주사님 이뻐서 내가 보러 왔지? 응? 이쁘니까 보러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면 그것도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친근감을 표하고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들 같다고 생각해서 남자들한테 특히 남자는 힘이 역시 허벅지야. 허벅지가 단단한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성희롱에 해당이 돼요. 같은 동성끼리도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면 다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너 청소해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성적인 농담이나 성희롱에 해당되는 그런 언어들을 했을 때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있어. 근데 굉장히 좀 그런데 너도 볼래? 근데 상대방이 그래 한번 봐봐 이렇게 동의를 하면 그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구분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참외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안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2020년도에 하고 싶은 일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 10개, 10개를 금방 작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20개 다 작성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발표해보라 그래서 2개씩 얘기를 하고 그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받았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거와 저의 버킷리스트 2020년도 그 다음에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 한 2가지씩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진 않고 이렇게 목표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게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해서 적어 놓거든요. 제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 달에 책 한두 권을 꼭 읽어서 메모하고 중요 부분을 적어둔다. 제가 그 다이어리에 책을 읽으면서 그 간단하게 독후감은 아니고요. 느낀 점을 쓸 때도 있지만 그 제가 읽고 감동받은 부분을 적어 놓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 정성, 진심을 다한다. 옳음보다는 친절을 택한다. 이런 걸 적어놓은 게 있네요. 제가 요번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는요. 이거를 중점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거 위주로 2020년에 이루어야 될 거 10개, 죽기 전에 해야 될 거 10개를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그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다이어리에 껴놓고 회사에 두고 왔어요. 20년도에 해야 될 거는 4시 50분에 일어날 것. 그래서 제가 저만의 시간이 사실 주부들은 잘 없어요. 퇴근해서 오면 저는 식사 준비하고 뭐 아침에 막 저 준비하고 출근하기 바빠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제 시간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저만의 공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고요. 제가 아주 몸치인데요. 요즘 음악이 나오면 이렇게 리듬을 타고 이렇게 춤을 추고 싶은 충동? 그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노래도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싶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막 점잖지 못하게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제 리듬에 따라서 많이 즐기려고 해요. 그리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에는 시골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기, 운동을 꾸준하게 하기,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기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은 2020년도에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뭐 버킷리스트도 좋고 아니면 간단한 메모나 이렇게 체크박스를 작성해서 이건 이루었네 라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응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작성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계획한 거를 다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